네, 안녕하세요. 지금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저희가 능률 설명회를 하고 저희 플레이스 영어에 대한 추가적인 요청이 되게 많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사업 설명회를 긴급하게 좀 잡아보자 라고 해서 오늘 사업 설명회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는 대략 뭐 1시간 10분에서 뭐 1시간 30분 사이 정도에 끝날 것 같고요. 사업 설명회라기보다는 좀 요즘에 학원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일단 저는 일단 시작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동화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핑크 대왕이라는 그런 동화입니다. 제가 정말 요즘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화인데요. 이 핑크를 좋아하는 대왕이 온 나라를 이제 핑크로 채우기 시작을 한 거죠. 색칠을 한 거죠. 근데 하다 보니 그 하늘을 핑크색으로 칠하고 싶어졌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 그 나라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을 찾아서 하늘을 핑크로 칠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그 현자가 이 핑크 대왕에게 핑크색 선글라스를 선물해 줬다라고 해서 모두가 행복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명에는 여러분들이 사업가의 안경을 쓰고 기회를 좀 찾아보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이라기보다는 요즘에 영어 학원들이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잠깐 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일단 주식회사 빅인 대표이고요. 플레이스 영어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학원 원장님들을 위한 커뮤니티라는 이지유라는 곳의 공동 대표로 되어 있고요. 클럽 하와이라고 해서 그 중에 또 유료 회원이 한 150분 계시는 데에 공동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학원업에 지금 온 지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현재 저는 8개의 학원을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고, 뭐 학원연합회 및 뭐 학원 관련된 단체들에도 일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일은 제가 아발론 교육을 같이 창업을 굉장히 빠른 시기에 같이 했고, 또 아발론 교육 부사장까지도 역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은 저는 알바로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FC 플레이스 영어를 창업을 했고, 제가 영어 커리큘럼 관련된 개발, 그리고 대형 본사들 경영 컨설팅까지도 해주고 있습니다. 학원 운영은 20년 이상이고, 대치, 송파, 영통, 뭐 전국에 최대 15군데 정도까지도 동시에 운영을 했던 학원장, 영어는 뭐 영어 유치원부터 고등부까지, 일단 기타 과목들도 제가 충분히 많이 경험을 해 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2026년 영어 학원은 어떠한가? 2026년 영어 학원의 트렌드는 어떠한가? 라고 제가 질문을 좀 던져보면 지금 최선을 다한 것만으로 만족하기에는 지금 경쟁자가 너무 많습니다. 학생 수는 줄었는데 경쟁자는 늘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학생 수를 개수로 나누면 n이죠. n. 그래서 n이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마이너스 6% 정도의 매출 감소가 이루어졌고요. 양극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교육비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더욱더 많이 쓰시고, 교육비를 안 쓰시는 분들은 더욱더 안 쓰시는 그런 양극화가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대형 학원은 더욱더 커지고, 소형 학원은 더욱더 작아지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 지역도 마찬가지로 학생 수가 많이 줄었는데 또 어떤 지역은 학생 수가 늘고 어떤 지역은 학생 수가 줄고
그래서 이 부분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아무리 작은 시장이라도 반드시 독점하는 학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 도시를 독점했다면 지금은 그 지역을 독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학원들의 특징은 예전에는 정말 요즘에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드립니다. 못 가리키는 학원이었다. 요즘은 기본적으로 다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못 가리키는 학원은 한 학원들은 벌써 학부모들한테 외면을 당했고 지금 이제 커먼 이제 평범한 학원들도 부모들한테 취소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유니크 그 포인트. 지금은 무조건 유니크한 학원만이 살아남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학원이 애프터 서비스의 시대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했던 방식으로 운영됐다면 지금은 비포 서비스. 미리 알아서 학생을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예전에는 커스터마이즈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였다면 지금은 하이퍼 퍼스널리제이션, 초개인화로 맞춰줘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니크 굿니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지금 데이터와 AI가 이 초개인화와 비포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든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AI와 데이터를 활용하는 학원과 그러지 않은 학원으로 나눠진다. 감에 의존한 학원과 데이터와 AI로 무장한 학원으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그런 학원들이 작은 시장에서 독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데이터니 AI니 이렇게 나오면 원장님들의 시선이 이게 기회인가 위기인가 라는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잘 되는 학원들의 특징은 지금을 위기로 보는 게 아니라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데이터와 AI를 잘 활용하시면 원장님들이 충분히 아무리 작은 시장에서도 독점할 수 있는 그런 학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원장님들이 일어나셔서 공부하러 오셨죠. 공부하러 오셨고 또 저희 사업 설명회를 보면서 또 발견하시고 또 융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플레이스 영어를 설명할 때 무조건 그냥 저희 사업 설명회니까 감행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도 원장님들이 충분히 요즘에 어떤 트렌드로 학원이 운영되는지 알 수 있으실 거고요. 거기서 발견하고 융합하시면 된다. 그래서 벌써 아침부터 이렇게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아주 잘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에 최선호 학원이 굉장히 핫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정상호 학원도 있고 폴리도 있고 청담도 있고. 그럼 질문을 드립니다. 이분들의 이 브랜드의 가맹비가 얼마일까요? 그리고 매달 내셔야 되는 로열티는 얼마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정답은 한 2억에서 4억 사이로 책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열티는 매달 교재비를 빼고 4에서 5% 정도를 여러분들이 로열티로 부과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럼 본사에서 무엇을 제공할까요? 라는 질문 던집니다. 그럼 본사는 여러분이 그 금액을 내고 그 가맹비를 낸다면 첫 번째 일단 브랜드를 가져오실 수 있겠죠. 브랜드. 학부모들이 알아주는 브랜드. 근데 대부분은 지금 그들이 제공하는 거는 인건비 절감입니다. 인건비 절감. 그래서 데이터와 AI와 자동화를 보통 본사에서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면 커리큘럼을 원장님이 만드시거나 누구에 의존해서 하시면 그 자체가 인건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대형 학원들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자동화라든지 AI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저희 플레이스 영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희는 대형 어학원 본사보다 원장님들이 아무리 작은 시장에서라도 독점할 수 있는 그쵸? 그 큰 비용을 내지 않고도 독점할 수 있는 것을 플레이스 영어가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형 어학원들의 본사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또 그 학원들을 컨설팅 하기 때문에 그 학원들이 어떤 거를 원장님들 제공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플레이스는 그 정도의 퀄리티의 어,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의 시작은 그리고 모든 사업의 시작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통의 해결, 하나는 새로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을 아, 지정하는 어찌 보면 하나의 그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영어는 우리나라 이제 영어의 문제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영어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탑투 발음의 방식, 그리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발음 투 탑의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방식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학원의 색깔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탑투 발음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영어, 이거를 우리가 영어를 습득한다라고 합니다. 이 습득하는 영어는 우리가 외국인 선생님 수업과 같습니다. 이 수업은 그러니까 1단계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유창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스피킹과 라이팅을 유창하게 하면 영어를 잘한다고 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많이 읽고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초등학교 영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중학교에 가면 어떡하냐? 중학교는 반대로 발음 투 탑으로 갑니다. 발음 투 탑. 발음 투 탑은 현재 우리 중학교에서 하는 거죠. 리딩이 아니라 리딩 컴프레hension, 리스닝이 아니라 리스닝 컴프레hension, 문법, 복화, 이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은 정확성의 영어를 길립니다. 그래서 영어가 양분화되어 있다. 유창성의 영어와 정확성의 영어가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 아이들도 힘들고 원장님들도 힘들고 학부모도 힘들고,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 플레이스에 가맹을 문의하신 분들은 대부분 중고등학교 영어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게 어, 없어요.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이 유창성의 영어와 정확성의 영어를 저희가 해결하는 거, 거기에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원은 이런 문제에서 저희가 시작이 됐고, 저희가 4년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학생들이 내신형과 수능형을 동시에 공부하는, 유창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공부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원의 본질은 무엇이냐? 학원의 본질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이 실력이 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원장님이 수익이 좋아져야 된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의 실력을 저희가 책임져야 되면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절대적 절대적 학습 시간을 저희가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저희가 어떻게 학생의 실력을 늘리는지 그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오늘 강의가 굉장히 유익하실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을 어떻게 플레이스 영어에서는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습법입니다. 유창성과 정확성을 어떻게 설계했는지를 보시면 원장님들이 요즘에는 이렇게 학생의 실력을 늘리는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자, 학생의 실력을 책임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뭐였죠? 당연히 절대적 학습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학습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집중력입니다. 어떻게 학생을 집중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 어떻게 이 데이터를 AI를 활용해서 자동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학습법. 어떻게 유창성과 정확성의 비율을 세팅할 것인가? 어떻게 학생들은 수업할 것인가?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모든 학원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원장님의 수익이 좋아야 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구도라는 단어입니다. 원장님이 좋은 구도를 가지시면
학생 수가 채워지고 운영을 했을 때 학원이 자연스럽게 수익이 납니다.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그런 구도의 모델을 판매하는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사의 역할은 항상 고통 해결과 새로운 것.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다? 원장님들이 본사 이런 좋은 회사와 같이 파트너십 맺고 가는 가장 좋은 이유는 여기서 고통 해결도 해주지만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 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새로워야 되냐? 2026년 영어학원의 새로운 세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여쭤보면 저는 무조건 데이터와 AI라고 봅니다. 특히 AI를 활용해서 저희가 꼭 AI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AI와 연결되어야 된다. 두 번째, AI를 통해서 디지털 컨버전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AI를 통해서 저희가 리브랜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2026년에 영어 학원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그 학원의 오랜 경험을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게 뭐냐면 제가 영어 학원에 관련해서 저는 이제 다른 거보다 이제 도메인 엑스퍼트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도메인 엑스퍼트라는 건 뭐냐면 전문가, 그 특정 분야의 전문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플레이스를 창업했을 때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차별화는 대형 어학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소형 학원들에게도 제공해준다가 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영어를 제대로 시작을 하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크게 어려울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했을 때 저희가 일단 이 네 명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첫 번째 저는 아무래도 영어 교육 본사의 컨설팅 또는 학원들을 운영하면서 현장에 있는 것들, 원장님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대형 학원들이 무엇을 제공하는지 관련된 것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시카 이사님은 또 현장에서 또 영업과 또 원장님들의 니드를 찾아보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레이시 이사님은 실제로 오늘 2부를 하실 레이시 이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실제로 개발도 하시고 실제로 AI도 접목시키고 데이터도 수집하시고, 그러니까 영어학원 원장님이신데 또 이런 그 개발 업무에 아주 그 확신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AI를 원장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전에 설명드린 그래프처럼 1번 커넥팅 다. 그러니까 저희 플레이스란 영어랑 연결이 되는 순간 그 데이터와 그 AI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 리브랜딩까지 이 세 가지가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새로움의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플레이스가 완전 신생 브랜드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하남 미사 직영점에서 일단 첫 번째로 학생들이 실력이 나오는지를 측정을 했고 그 사이에 저희가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잡았고요. 두 번째, 학원 운영을 통해서 원장님들이 이렇게만 운영을 한다면 예, 수익이 나는지에 대한 구도, 학부모의 불만 없이도 나올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데 시간을 좀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든 테스팅을 마치고 5년 만에 저희가 2026년 올 1월에 1월 17일에 저희가 잠실 시그니엘에서 저희가 정식 론칭을 했고 지금 불과 출발한 지 저희가 뭐 한 6개월 6개월 살짝 넘어간 것 같은데 벌써 저희가 50호점 정도는 감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숫자로 저희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스 영어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저희는 본사가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봤을 때는 함께 뛰어주시면 충분히 플레이스와 함께 성장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1부에서 오늘 사업의 성공에 대한 조건, 관련된 내용, 그리고 현재 영어 교육 트렌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2부에는 저희 레이시 이사님이 2026년 플레이스가 왜 창업을 해야 되는 모델인지, 그리고 단순하게 사업 설명이니까 가맹을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닌 요즘 영어 교육 트렌드는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상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방금 소개해주신 이제 제이슨 대표님께서 저희 플레이스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마케팅이나 우리 플레이스가 어떤 회사이고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개발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다면, 저는 실제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지난번에 능률 세미나에서 저를 또 뵀을 것 같아요. 근데 세미나에서 이제 능률 교재 그리고 넬트를 활용해서 아이들의 실력을 어떻게 성장시켰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교육적인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 오신 분들은 그 다음이 궁금해서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그보다 더 한 단계 어떻게 더 들어가느냐? 그래서 교재의 실제 운영하는 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수업에 적용을 했느냐. 그리고 그 수업을 어떻게 강사와 운영까지 또 이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었느냐라는 거를 제가 좀 학원 성장을 하면서 이어지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사실 제가 실제로는 초중고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그 외에 학원 시스템 구조, 그리고 강의 컨텐츠 68종의 자체 교재 등을 개발을 하면서 사실 초등 프랜차이즈 4개를 10년 동안 가맹하면서 학원을 운영해왔던 원장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그냥 실제로 학원의 운영에 저를 위한 워크북과 저를 위한 강의 컨텐츠를 가지고 선생님들을 운영하는 것들로 만들다 보니, 이거를 똑같이 원장님들의 저희 커뮤니티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셔서 결국엔 학생에서 그 학생이 결국 학부모로 가고, 학부모가 결국 강사 관리로 가서 강의 학원을 운영하는 것까지 연결하는 AI 학원 관리 자동화 어드민까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이론적인 내용도 사실 또 보여드리겠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부딪히고 검증하면서 저의 완성한 이야기를 한번 솔직하게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은 이랬어요. 제가 현장에서 가장 학원 운영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앞서 설명한 것처럼 탑2 발음의 교육, 그리고 그걸 이제 학습을 하다가 다시 발음2 탑으로 가기 위해서 전환 단계에 1, 2년을 또 보내는 이런 시간에 결국 아이들은 놀이에서 어학으로 갔다가 입시로 가는 이 상황에 결국 영어의 흥미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성적이 아이를 맞닥뜨렸을 때 흔들린 이 모습, 그게 영어를 오래 배웠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연결 저 구조가 일단 하고 있어요, 세리야. 음. 네. 그래서 이게 분명히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원장님들께서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운영하는 저에게도 그대로 이게 돌아왔네요. 그래서 초등 고학년이 되면 학생들이 이탈해, 그리고 중등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도 않아, 주변 학원의 경쟁력은 굉장히 심해져서 우리 학원이 차별점도 없어, 특히 학부모님들한테 설명하는 것 자체도 어려워, 이런 4가지들이 너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 뭔가 이 아이들을 초등에서 중등으로 넘기는 전환에 실패를 하면서 대규모 이탈 현상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굉장히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를 그때 깨달아서, 저는 실제로 입시를 학원 운영하는 원장이고, 그래서 중고 입시를 하던 그 학원 원장에서 초등이 필요했고, 그럼 초등을 어떻게 탄탄하게 이끌어 갈 거냐는 건 선생님이 결정하는 개인기만이 아니라 결국엔 오랫동안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학생이 바뀔 수 있는, 그리고 강사가 바뀔 수 있게 유지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대표님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장표를 제가 다시 바꿔서 탑2 발음, 그리고 발음에서 발음으로 이어지다가 발음에서 탑으로 가는 전환 단계에 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결국에는 9년의 영어 교육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5년 체계로 한번 바꿔서 완성해보자 해서,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전환하는 자연스러운 구조의 5년 단계로 줄여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딱 초등학교 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 영어에서 중등 사이에 연결되는 과정이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초등에서 고등으로 올라가는 걸 흔들리지 않게끔 초등 때 만들어보자라는 구조에 여기에 목표를 두었다고 처음부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초등의 즐거운 영어와
그리고 중고등의 구조적인 언어를 하나로 연결하는 과정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저의 첫 번째 개발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연결을 위해서는 교재가 필요했는데 이 교재를 처음부터 만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현장에서 검증된 능률 교재에서 출발해서 찾았고요. 초등에서는 영어를 즐겁게 시작하는 기본 감각을 배우는 ELT 교재를 선정하고, 중등에서는 당연히 문법, 독해, 듣기 이렇게 정확성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끌어낼 수 있는 걸 강화하는 교재를 선정하고, 고등에서는 내신과 수능을 위한 실전 완성으로 이어지는 게 전체 다 되어 있는 것, 그리고 공교육에서 유명한 능률 교재 3대 출판사, 그리고 ELT 교재를 또 아주 잘 만들어 있는 능률 교재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전체 초중고를 설계하기 위해서 능률 출판사의 교재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즉, 핵심은 어떠한 책을 많이 사용해서 있어 보인다는 게 아니라 각 교재의 요소들을 다 제가 말했던 그 9년의 코스를 5년으로 설계할 수 있게끔에 대한 단계를 어떻게, 어떤 능력으로 저희가 펼쳐서 준비하느냐라고 하는 하나의 성장 로드맵을 설계하자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교재를 연결하는 거에서는 전혀 이제 문제되지 않게끔 이렇게 교재가 밀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좀 부교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거죠. 교재 선정은 누구나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레시피라는 걸 해서 요리를 해서 이걸 먹는 학생, 그러니까 우리가 제공하는 아이들 결국 성장하게끔 만드는 거를 이제 현실화 시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현장에서 수업을 하느냐. 그럼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교재 내용을 정확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추가 장치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모든 시스템들을 다 경험했고, 그리고 그거 중에서 가장 탑 티어들과의 이제 개발을 좀 더 추진하게끔 진행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2021년에는 먼저 능률 교재에 맞춘 교재 선정을 가지고 워크북을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워크북 제작을 했으면 이제 2022년엔 아이들에게 학습이 반복 학습이 되고 온라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발화 그리고 녹음 학습이 가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시중에 있는 학습보다도 훨씬 더 좋은 걸로 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좋아. 아이들이 이제 발음도 좋아지고 결과도 나와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넬트 첫 번째 그 개발위원이거든요. 지금 현재도 이제 자문위원으로 4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 넬트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개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검증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넬트를 도입해서 우리 아이들이 결국 이 학습 환경에서 어떻게 성장하느냐라는 과정을 3년 동안 지금 결과를 냈고요. 실제 아이들이 전체 다 상향하는 거를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도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냥 수업만이 아니라 이 수업을 평가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상담까지 엄마들한테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또 증명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결국 운영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수업, 평가, 과제, 상담, 운영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로 시스템화하는 것들을 필요하다 해서 AI 어드민까지 개발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결과 5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개발하는 모든 과정에 한 교재를 가지고 필요했던 부교재, 온라인 학습, 그리고 원장님이 운영하는 AI 모든 게 다 갖춰지게 되어서 2026년 1월 플레이스 영어를 정식적으로 이렇게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는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만들어진 아이디어로 생성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문제를 하나하나 발견하고 해결하고 결국 넬트 데이터로 확인하면서 5년간에 걸쳐 완성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결과를 원장님의 느낌이나 학부모님의 만족도로만 판단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넬트라고 하는 객관적인 평가로 여러분들에게 증명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을 보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처음엔 그냥 일반적인 학년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34%의 상위를 시작을 했다가 결국에 꾸준히 6개월마다 계속 시험을 쳤죠.
1년에 2번의 넬트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꾸준히 해서 이제 3년 동안 시험을 친 결과 현재의 학년은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저희가 목표하는 중3, 중2 이렇게 상위 4%에 도달을 했다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한 번의 시험 점수가 아니라 우리가 결국 이 성과는 중등 가면 계속 내신으로 나오는 거를 초등학교 때 계속 아이들을 평가하면서 그러한 성장 방향으로 보여준다면 우리가 좋은 교재는 선택했고 그리고 수업 구조는 만들었고 학습 과정을 꾸준히 이렇게 선생님이 관리해주는 학원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객관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것을 데이터로 엄마에게 증명한다. 그러면 오늘 이 결과를 만들어낸 시스템을 어머님들께서 아까 그 데스밸리 아이들이 뭔가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해결해 줬다면 우리 어머님들은 학원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결과를 보여줬는데 당연히 중등까지 막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저의 교재 궁금하시죠? 온라인도 궁금하실 거고 학부모님을 관리하고 우리 강사를 관리할 수 있는 AI 어드민도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개발됐느냐라는 부분을 지금부터 플레이스 수업 시스템과 학부모님의 고민들과 원장님의 고민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요점으로 한번 문제를 던져드리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지금 어떤 원장님들께서는 이제 파닉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 설계는 결국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되는 거다 보니 파닉스부터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첫 번째는 파닉스를 다른 학원에서든 보통 학원에서는 1년 정도 장기 학습으로 넘어가는데 어머님들께서 왜 아직도 영어를 잊지 못하느냐라고 해요. 그러면은 학원에서는 계속 진도는 나가고 있고 시스템도 나가고 있지만 결국 아이가 지나가는 간판이라든지 쉬운 단어라든지 그림책에 나오는 매번 했던 단어들조차도 스스로 잊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클레임이 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바로 해결을 하는 거죠. 제가 그동안 프랜차이즈 4개를 사용을 했다 보니 4개의 파닉스를 다 접하기도 했고 어떤 곳은 아예 소리에 집중해서 CBC 조합 소리에만 집중하는 학원이 있었고요. 반대로 계속 단어 노출을 통해서 스피킹을 따라하게끔 하는 파닉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저는 다 접목시켜야 된다 생각을 했고 결국에는 기본 개념을 알고 그거를 모국어에 접목시킨 걸 가지고 다시 외국어로 전환해서 문장 읽기까지 할 수 있는 전체 학습에 필요하다. 파닉스는 목적이 뭐냐라고 제가 파닉스를 배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국엔 파닉스를 가르쳐야 되는 전체 목적을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배웠을 때에 보다 결국 아이들이 목표하는 게 뭘까라고 봤을 때는 책을 읽는 게 파닉스였던 목표였던 거죠. 그런데 계속 가나다 계속 이렇게 조업하는 걸로만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단어 블렌딩이 되고 문장 읽게끔 가는 게 목표라면 결국 탑2 발음의 교육을 가지고 우리가 기초를 탄탄하게 배워서 그 과정을 제대로 읽게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파닉스를 1년 끌지 않고요. 5개월로 저희가 단축화시키는 수업이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독립적으로 읽기를 시작하는 시점을 5개월로 앞당긴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가를 알고 단어를 조합하고 문장으로 읽는 원리 우리 처음부터 한번 가르쳐 볼까요? 이렇게 저희가 5단계로 이제 나눠졌는데요. 일반적인 능률의 ELT 교재에 커먼 파닉스라는 교재를 선정을 했고요. 거기에 있는 교재 5권을 저희는 부교재로 똑같이 만들어서 PF1 부터 5권까지의 교재로 쭉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알파벳 음가를 가지고 유닛 1과 2를 학습하는 과정에 단어와 문장 학습을 설계를 좀 해놨고요. 그걸 가지고 다음 날 리뷰를 하는 방식으로 5일 학습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요. 이 리뷰 학습 때는 발표를 시킵니다. 결국엔 숲을 볼 수 있는 과정이 중요한데 계속 그냥 나무만 볼 수 있는 그리고 나무의 가지만 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학습 단계로 설계되어 있어서 이렇게 월 20회의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1일부터 18일은 이렇게 유닛 학습과 아이들이 발표 학습으로 집중돼서 게임 발화 학습을 진행하는 액티비티 수업이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 19일에는 파닉스 테스트를 하고 20일에는 아이들이 전체 책 한 권을 끝내는 보상
책거리를 하는 날로 파티데이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닉스는 이렇게 5개월 단계로 가고요. 실제로 수업은 이렇게 해요. 아이들이 이제 소리, 의미, 단어, 문장으로 한 액티비티 파닉스 게임이기 때문에 어떤 수업이냐 하면 결국엔 이렇게 아이들이 바로 하는 수업. 그렇기 때문에 단어에서 결국에 마지막 발표까지 가는 아이들의 활동 수업이다라면 보시면 되고, 이 수업이 조금 다 준비될 수 있도록 모든 PPT가 게임 수업까지 다 제공됩니다. 이 흐름으로 가시면 파닉스는 패스트 5, 즉 5개월 만에 단축할 수 있는 단계로 모든 파닉스를 마스터할 수 있고요. 아주 세밀하게 밀도를 갖춰서 부교재에 다 넣어놨기 때문에 아이들은 즐겁게 파닉스를 5개월로 마칠 수 있게 플레이스는 해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교재도 보고 싶고 하시는 부분은 사실 이렇게 줌 설명에서 제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설명회를 끝나고 나서 2차 줌 설명회가 있거든요. 그거는 교재, 제가 보여드린 어드민, 그리고 아이들 LMS 이걸 전체 다 보여드리는 2차가 있다 보니 꼭 마지막에 저희가 보여드리는 QR로 한번 이것까지 경험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꼭 계속 접수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닉스도 제가 이렇게 해결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더 집중해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파닉스를 끝냈으니까 5개월이 지난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단계로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때부터 아이들이 단어 암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일 가장 많이 원장님들이 하시는 게 사이드 월드 외우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코스북이라는 걸 수업을 진행하면서 회화체로 계속 사이드 월드를 학습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사이드 월드만 집중되어 있는 교재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또 그렇게 시간을 늘리지 않아요. 빠르게 아이들의 어머님들께 빠른 결과를 보여드리고 아이들도 영어를 잘 읽을 수 있는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이들에게 단어만 그냥 외워서 학습하는 이런 교재를 하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아이의 의지 탓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학습 방식의 시스템으로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단어 암기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선생님이 자, 오늘 단어 10개야. 외워. 선생님이 시험 칠 거야. 라고 하는 아이에게 노동을 주는 수업을 집중 노동을 주지 말자. 저희는 분산 학습을 시켜주자. 그래서 내가 오늘 해야 될 단어를 오늘 수업 시간에 60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했던 단어를 계속 이렇게 아이들한테 노출시켜주자라는 방식으로 좀 아이들이 힘들지 않게끔 학습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요. 그래서 단어 학습을 하루에 몇 개 하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따라하세요라고 하는 노출을 해주는 학습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스는 이렇게 해결을 했어요. 저희가 학원 플레이스 시스템은요. 제가 사용했던 프랜차이즈부터 어학원 시스템을 모두 다 좋았던 걸 다 골고루 가져와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어학 수업을 하는 티칭 수업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 PT라고 하는 건 퍼스널 트레이닝 존, 즉 자기주도 수업이고요. 그리고 GT라고 하는 건 그룹 티칭. 그래서 그룹 수업을 하는데 이 수업의 공간이 달라요. 그래서 30분 수업, 30분 수업을 아이들이 전환하는 60분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집에서는 과제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공간이 세 군데가 아이들이 이동하는 공간에 이렇게 AI 더빙 시스템을 이렇게 넣어서 아이들이 복붙, 복하라고 하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복붙, 복사, 붙여넣기의 줄임말이잖아요. 원어민의 단어송을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하게끔 단어송으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성대모사를 하도록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계속 리더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3번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파닉스 때 아까 5개를 할 수 있었던 노하우도 실제로 파닉스 송에 있습니다. 그걸 구구단처럼 아이들이 노래를 하고 수업 속에 전문가고 게임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마찬가지 이렇게 리딩을 할 때도 오늘의 교재의 단어들을 이렇게 쉐도잉을 3번을 해서 아이들이 고트, 염소라고 하는 이 규칙을 가지고 한 달 내내 쉐도잉을 하는 학습으로 전 라인을 다 설계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이들은 PT존에서 태블릿으로 한 번, 그리고 그룹존에서는 친구들과 또 쉐도잉을 하면서 다 같이 합창하면서 한 번, 그리고 집에서는 아이들이 자기주도로 선생님한테 과제로 제출해야 돼서 쉐도잉으로는 한 번. 이렇게 3번의 노출의 기적을 우리가 진행하면 PT나 GT나
이런 모든 학습 방식에서 복합성 더빙만으로도 3회 노출 기적이 현장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일반적으로 이런 수업 많은데요. 저도 이렇게 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제가 개발할 때는 더 추가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노래를 그냥 단순히 따라하는 학습법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요소가 훨씬 더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차이점이 그 노래를 활품사를 모두 다 넣어서 편집을 해서 아이들이 하나하나 동영상으로 핑거 포인트를 하면서 볼 수 있도록 편집을 했고요. 그래서 내가 파니스가 끝나고 문장학습을 들어가서 복화를 하는 이 노래송 안에는 또 다른 요소들이 아이들이 문법을 배우지 않아도 단어를 나중에 품사를 배우지 않고 처음부터 품사를 알고 갈 수 있도록 단어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멜로디로 리듬으로 그냥 반복만 하면 아이들 품사 단어들까지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스 교재의 단어들을 모두 찾아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체, 접속사 아이들이 이런 단어가 계속 노출될 수 있도록 발췌를 했고요. 그리고 동사의 특징은 현재와 과거형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 교재 안에 그 웬트 중에 웬트라는 오늘 교재에 나오거나 고가 나와도 아이들은 같다라는 단어를 찾아낼 수 있도록 현재 과거형을 같이 노래로 만들었기 때문에 문장 완성을 하거나 리딩을 했을 때 책이 끝나면 이 교재가 다 아는 단어들로 펼쳐지는 거죠. 그럼 그걸로 아이들이 책을 읽는 실력이 나온다는 게 훨씬 더 학습을 단축시킬 수 있었던 단어 학습법이었습니다. 2단계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파닉스 5개월 이후에 리더스 코스가 20개월이 있거든요. 총 합치면 25개월이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 지금 지방에 있으신 분은 영어 시작이 초등학교 3학년, 2, 3학년일 수도 있고 서울 수도권 1학년 이렇게 파닉스 시작해서 가면 결국 2년이 지났을 때 아이들의 실력은 결국 중학교 1학년 수준에 해당되는 걸로 도달을 해요. 그게 저희가 검증이 됐고 계속 아이들의 실력을 수천 번 반복하고 쉐도잉을 하고 단어가 팔품사까지 이어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단어량 2,900단어까지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재미와 흥미로 아이들에게 준다면 2년 학습이 지난 초3 정도 됐을 때는 바로 문법 입문을 갈 수 있는 단계까지 해결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학부모님의 고민은 우리 아이가 이렇게 뭔가 단어를 외우는 게 어렵네요. 우리 아이가 못 읽나요? 왜 인지가 어렵나요?가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아이들이 영어를 잘할 수 있게 플레이스는 누적 어휘량을 성장시켜주고 재미를 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아이들이 여기까지 오면은 아까 문법 입문에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학원들이 타투 발음의 교육으로 굉장히 잘해서 각 학원마다 여기까지는 원장님들의 역량으로도 공부방이든 교습소든 학원이든 어학원이든 모두 다 끌어옵니다. 그래서 학원을 어느 정도 한 3년,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됐는데 사실 믿고 원장님 보냈어요. 그런데 왜 이거를 보냈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4학년 돼도 말을 못하나요? 라고 해서 다시 또 클레임을 거는 시기가 오죠. 결국에는 리딩이 되냐, 스피킹이 되냐를 이제 어머님들에게서 원장님들께 이제 문의를 하면 우리가 또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냐라고 하는 첫 번째 문제가 사실 여기에 있거든요. 제가 처음 소개했던 문제점이 여기서 이제 난이도가 이제 갈라진다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잖아요. 파니스는 5개월에 끝났고 20개월 동안 문장과 어휘를 쌓았고 그래서 중1 수준의 어휘력을 갖췄다면 듣고 읽고 말하고 쓰는 단계도 25개월을 반복을 했다면 이렇게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 말하기가 안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까지를 우리가 좀 현장에서 해결한다면 어떨까라는 초점을 좀 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이제 만나는 교재가 대다수 이렇게 학원들은 스토리 학습으로 좀, 뭐 사파를 이용해서 그리고 원어민 수업을 통해서 막 눈치껏 뉘앙스를 가지고 학습을 하다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부터는 문법과 독해책을 선정을 하고 집중 학습으로 정확성을 강조하는 학습으로 진행을 하죠. 이 부분이 결국엔 전환 과정이고 결국 퇴원생이 발생을 하고 선생님의 의존도부터 여기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스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단어량을 아까 팔품사로 학습을 하는 코스가 사실 여기에 있었어요. 신텍스, 테트리스. 우리가 거기에 있는 신텍스라고 하는 거는 문장 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구조적으로 테트리스를 해서 처음엔 단어 암기가 결국엔 뼈대를 알면 말하기 쓰기가 완성될 수 있는 과정으로 해결을 해보자
라는 게 우리 세 번째 문제 해결인데요. 이 신텍스 테트리스라는 용어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결국 이 그림이에요. 다 흩어져 있는 단어들이 결국 내가 문장의 뼈대를 알면 거기에 조립을 할 수 있고 그 문장이 단문이든 장문이든 결국 내가 영어는 계속 뒤로 살이 붙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의 어순을 쭉 펼쳐나가는 문장 한 문장이 저기 엄청 길어지는 세 단어 지문까지 나가서 대문자식의 마침표가 끝나는 이 구조가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항상 어렵게 다시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 초등학교 5학년 수업부터는 다시 얘를 설계하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얘를 탁탁탁탁 붙여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PLACE라는 5단계 중에 P가 바로 파닉스 5개월이었다면 LACE라고 하는 레이스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를 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바로 설계를 했습니다.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 단계 L단계입니다. 첫 문장 단계에서 먼저 아이들이 단어 역할을 가지고 아까 외웠잖아요. 근데 그걸로만 끝내지 말고 우리가 이거를 티칭 존에서, 그룹 존에서 아이들에게 시각화시키는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 애플 사과 이걸로 그냥 외우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과가 결국엔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동그라미라고 하는 도형으로 아이들이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고 달리다라고 하는 다로 끝나는 아이들은 세모 빨간색이라고 하는 도형으로 접목을 시키고 귀여운 하고 니은으로 끝난 단어는 이제 네모라는 그 파란색 도형으로 아이들이 해서 시각적 필터 뜻인지를 도형으로 연결시키는 학습을 티칭으로 진행을 해요. 즉 게임으로 해요. 그래서 인지를 시킨 문법 용어를 처음부터 사용하지 말자.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아이들이 활동으로 보이게 해서 명사, 동사, 형용사를 아는 게 아니라 동사, 세모, 네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누가 한다, 무엇을 이런 식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를 도형과 색깔로 알려주자라고 하는 10개월 과정을 거쳐요. 자, 여기도 획기적이죠. 자, 그 다음 단계의 10개월로 가면 A 레벨인데요. 도형을 실제 문장으로 조립하도록 아이들을 확장시킵니다. 자, 이렇게 거의 1년이란 파닉스 시간과 문장 학습을 하게 된 아이들이 2학년 정도로 올라간 아이들은 인지력도 상당히 한글도 많이 올라갔을 거고 리딩과 단어량도 많이 증가했을 거거든요. 이때부터는 한글도 되게 잘해요. 잘하니까 이제는 방금 했던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누가 한다, 무엇을이라는 영어 어순으로 아이들한테 순서를 배열을 시키고 어순 감각 체화를 학원에서는 계속 쓰기만 해요. 아실 거예요. 계속 쓰기만 해서 애들이 통역 시험을 친다라고 하면서 쓰기 수업만 시키는데 이건 아이들의 언어가 아니에요. 결국 선생님들이 원하는 교재로 계속 아이들이 반복하는 라이딩 수업이었던 거죠. 저희는 발화를 해야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발화가 돼야 쓰기가 되는 거 아세요? 처음부터 쓰기 시켜서 아이가 발화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를 알면 말하기가 될 수 있도록 순서를 정리시켜서 스스로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사고가 영어 어순으로 될 수 있도록 조립하는 과정을 시켜서 계속 제가 선정한 교재에 계속 발표를 넣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서로 회화할 수 있는 이런 코스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문장을 확장할 수 있는 것도 아직 10개월 학습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품사 학습 10개월 그리고 문장을 확장하는 10개월로 진행을 하면 아까 우리가 학습했던 25개월에 도달을 하고 이미 이 학습을 하는 동안 단어량이 몇 개라고 했죠? 2,900개 단어라고 했죠? 그러면 아이들의 수준 어휘량이 얼마나 됐다고요? 중학교 1학년까지 됐다고요. 자, 이 아이들이 그 다음에 뭘 시작한다고 했을까요? 문법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학습을 시작한 2년 이후에는 바로 이렇게 문법 시작을 하고요. 능률 교재에서도 그래머 인 마인드라고 하는 문법 교재, 그리고 리드잇이라고 하는 교재, 그리고 복화의 기본 책부터 시작을 합니다. 즉 문법 독해 어휘라고 하는 기본 선정된 중등 수업 교재를 선정을 했고요. 여기서 아이들에게는 이제 전환을 시킵니다. 어떤 거를? 누가 한다 무엇을이라고 했던 거를 이제부터는 우리 교재에는 비동사가 나올 거고 일반 동사 이렇게 문법 용어가 나오는데 사실 그게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이고 1형식, 2형식, 5형식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내용들이 문법에 계속 나오게 되죠. 근데 이때 시작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2년 동안 학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미 품사도 알고 문장 구조도 알기 때문에 항상 문법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게 품사와 성분 페이지 딱 나오잖아요. 그걸 이미 우리는 2년 동안 다 떼버린 거죠. 그러니까 문법을 시작하는 아이들은 이때부터 청크 학습을 합니다.
자, 청크가 뭐예요? 아까 신텍스처럼 우리가 구를 나눠서 읽는 거고, 결국 우리가 그걸 구문이라고 해서 구문 분석이라는 걸 하기 위해 청크라는 걸 하는데, 타 브랜드에서 아니 그냥 대다수 90%는 파니스를 끝내고 청크부터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청크 학습으로 어순 배열을 학습을 하다가 다시 우리가 이 시기에 만났을 때 아이들은 다시 문법을 시작하는 단계로 문장 어순을 다시 하는 이 과정이 시작되고 있어요. 저는 그거를 반대로 역순으로 해서 오히려 단어로 체계를 잡아서 문장 어순을 가르친 걸 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직독직해, 순차 해석, 영어를 눈으로 왔다 갔다 읽는 것이 아니라 순차로 읽을 수 있는 과정을 가게 하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아이들은 직독직해 청크학습이 여기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 단어로 읽을 수 있도록 하고, 누가가 결국 주어다, 이다 하다 했다가 동사다, 뭐뭐한이라고 한 아이들이 보어다, 이런 것들로 아이들에게 품사를 이렇게 성분으로 바꾸는 걸로 하고요. SVOC 이렇게 요약해서 쓰게끔 하는 단계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아이들이 이 문장이 너무 쉬워지는 단계로 가기 때문에 이때부터 저희 부교재 워크북 안에는 중등 서술형 문제, 그리고 구문 독해, 그리고 수능 문제 이런 것들을 부교재로 넣었어요. 왜? 주교재가 ELT 교재이기 때문에 모두 다 영어로 되어 있는 교재거든요. 학부모님들 너무 좋아해요. 하지만 아이들은 원서로 된 문법으로는 다 익히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부교재 워크북 플레이스북 안에는 이걸 한글화시킨 문법을 넣었고, 그걸 가지고 한글 문법과 주교재에서 ELT 없는 문법 문제들을 다 넣어서 결국에는 라이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과정들로 코스를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 1년이 지났어요. 이렇게 학습된 아이들은 이제 오형식이 무섭지도 않고요. 리드잇 100을 가지고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다 직독직해와 분석을 할 수 있는 단계로 아이들의 해석 능력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을 겁니다. 자, 지금 가져온 이 레벨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시작되는 아이들이에요. 4년 차죠. 그럼 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이제 고등 수업, 구문 분석력을 장착시켜서 중등 대비를 이미 초등학교 5학년 때 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할 거예요. 구문 분석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구와 절이 나오기 시작하는 본문 문장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리드 150이고요. 여기 있는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먼저 동사를 찾고, 동사 앞과 뒤에 있는 아이들이 문장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는 어떤 역할을 할까라고 하는 거를 도형 괄호를 가지고 3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명사구는 미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네모괄호. 형용사구는 동그라미라고 해서 동그라미 괄호. 부사구는 비읍을 살짝 저렇게 열어서 뾰족괄호라고 하는 약속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냥 내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나오는 것은 명사구 네모괄호를 치고,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구면은 동그라미를 해서 앞에 누구를 이렇게 꾸며준다라고 하는 화살표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뾰족괄호는 장소 방법 시간이요, 이렇게 이유를 나타내는 것들에 대해서는 뾰족괄호를 해서 어떤 동사를 꾸며준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계속 이제 구문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원장님께서 많은 얘기를 하세요. 리드 200, 한 250 우리 애들은 가야 되는데 그런 애들한테 구문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그 문장 그런 어려운 교재를 가지고 구문 분석을 해서 문법풀이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리드 150 정도가 가장 아이들에게 구문 분석을 가르치기에는 가장 적절하다 해서 저희는 이렇게 교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몇 개월을 썼을까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브릿지 교재까지 들어있어서 총 56종의 교재가 장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 5년 코스이고 이미 초등 수능을 완성했다 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이미 아이들이 도형을 시작했던 것이 결국 구문 분석까지 가는 5년 동안 아까 9년의 커리를 5년으로 줄였다라는 게 여기서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이들은 이제 어디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이미 실력이 높은 거죠. 그러면 우리 학원에서 실전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뭐로 입문 시험을 칠까요? 수능으로 해요. 저희 고등학교 1학년 이번 6월 모의고사로 아이들 시험 평가합니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아이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요. 그동안 우리가 베이스를 뭘 했을 거예요? 멜트로 계속 아이들을 대회 이렇게 결과를 냈으니까 결국 이렇게 중고등 실전으로 아이들을 중고등을 끌어가면 우리 학원 아이들이 이렇게 좀 고급화되는 아이들로 운영이 된다면 학원이 얼마나 편할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내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완성하는 초등학교 5학년 완성 시스템을 가지고 중고등을 편하게 운영하세요. 여기서 고민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분명히 중고등은 내가 있는데 이제 초등을 좀 완성하고 싶다. 그런데 어떤 브랜드를 하지라고 하는 고민. 나는 여기 오신 분들 능률교재 굉장히 좋아해서 이미 중고등 능률교재 다 세팅한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 저희가 이미 능률교재로 주교재는 선정을 했고 거기에 부교재로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서 국내 입시까지 내신까지 다 완성한 아웃풋을 쓰기와 말하기까지 해결했거든요. 그럼 이제 읽고 듣고 말하고 쓰고 복화, 문법까지를 5년 동안 다 해결했다면 우리 초등 때 중고등 실전의 힘이 이미 설계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문제 해결은 우리 아이가 왜 말을 못해요? 라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오는 피드백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하고 요즘에 휴가를 갔더니 아이들이 해외에서 나 대신에 영어를 굉장히 많이 해서 통역을 해준다. 라는 얘기의 피드백이 저희 실제 직영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원하시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모국어에 맞게끔 아이들을 확장시켜주면 됩니다. 네, 네 번째는요.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로 학원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 숙제를 안 해요. 뭐 아이가 공부에 습관이 없어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생 LMS를 제가 개발했다고 했죠. 이 부분을 좀 해결하려고 해요. 실제로 학원을 다니는 학원 시간을 지금 주 몇 회로 운영을 하고 계세요? 대다수는 이제 학원에 차량을 돌리는 학원은 매일매일 돌리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어서 주 3회를 운영을 하거나 수학을 가야 돼요 라고 해서 또 주 3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체류 시간 3시간을 하고 나머지 일주일 시간 중에 165시간은 학원에 없이 영어를 학습하지 않죠. 그러면 아이들은 계속 학습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이 잊어버리는 단계로 항상 선생님은 뭘 해야 돼요? 이틀 전에 공부했던 걸 또 꺼내주고 또 꺼내주는 이런 선생님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언어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사실 노출이 끊기면 안 돼요. 그래서 반복 노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언어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성장을 아까처럼 제가 가기 위해서 5년간 단축될 수 있었던 건 분명히 절대적 학습 시간 기억하시죠? 대표님께서 강조하셨던 절대적 학습 시간이라고 하는 학습 시간이 주어져야 돼요. 이 보장은 매일 반복하고 노출된 학생에게만 우상향이 성장되는 거지 주 3회 수업으로 아이들에게 학습 시간을 가져가는 학생들은 성장과 하락이 반복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이들에게 그 결과는 결국 9년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월 12시간이 아니라 월 30시간으로 확장을 해주시고 일반적으로 매일 수업을 하는 거에서 과제도 넣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말 수업도 주말에도 과제를 할 수 있도록 하루에 1시간, 주말까지 해서 시간을 생각해보면 월 30시간까지 진행을 할 수 있는 과정을 계속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 집에 연결 루프를 넣어주시고 계속 아이들이 확장하는 시스템으로 아이들이 넣는다면 분명히 아이들은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 아이들을 학습하는 거에 대한 해결은 시간은 그렇게 나도 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또 원장님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들에게 많이 의존되어 있다면 이거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네 번째 주제가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를 안 해요. 아이들에게 매일 하긴 하는데 집에서 어떻게 좀 학습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내용을 해결하려고 하는 주제잖아요. 결국에는 집에서도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22년 능률교재하고 그다음 AI 학습 LMS의 아이들 학습을 계속 개발했다고 했잖아요. AI 튜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도 당연히 쉐도잉이 있지만 어떤 쉐도잉이었냐면 그냥 아이들한테 쉐도잉 하세요 하면 한 번 하면 끝. 다음 문장 바로 나오는 방식이었어요. 전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음성 발화를 하면 바로 0.1초 만에 실시간 분석이 나온 걸 가지고 결국엔 즉각적인 교정을 해서 이 스피킹 점수는 지금 ABC 몇 점 중에 몇 점이니 너가 다시 한번 하세요라는 반복 멘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계속 무한대로 반복될 수 있도록 해서 아이가 내가 D레벨을 받았지만 결국 A레벨로 갈 수 있는 과정을 계속 즉각적으로 교정을 해준다면 집에서 아이들이 10분을 하든 1시간을 과제를 하든 열심히 하는 친구는 내 발음 교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거거든요. 그래서 AI 스피킹 튜터를 탑재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C레벨부터는 라이팅이 들어가거든요. 첫 번째 아이들이 문장 구조를 만들었고 품사를 배웠고 그거 가지고 구조를 만들었다면 결국에는 저희가 C레벨부터는 라이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또 AI 튜터가 붙어야 되는데 라이팅 튜터가 아이들의 논리 라이팅을 교정시켜주는 상황을 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이 오늘 배운 문법이나 독해에 나오는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직독직해 하듯 애들이 서술형을 하게끔 어떤 문법 내용의 소재를 던져주고 이렇게 쓰세요라고 하는 지시어가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라이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AI가 다시 분석해서 이렇게 쓰면 A점이고 저렇게 쓰면 B점인데 너가 이렇게 라이팅을 해서 A점을 한번 맞아봐 라고 해서 또 리라이팅을 유도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 내가 S를 틀렸구나, 아 내가 To를 빠뜨렸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즉각적으로 교정을 하면서 라이팅을 해서 선생님한테 숙제 제출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의 역량을 가정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2명의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말하기와 쓰기를 다 도와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와준다면 아이들의 학습 화면은 어떨까요? 이게 바로 아이들의 학습 화면인데요. 오늘의 이제 단어 학습도 이렇게 많이 펼쳐져 있고요. 문장도 단어 문장부터 어순배열, 빈칸 채우기, 문법 고르기 이렇게 쭉 펼쳐져 있고 말하기도 쉐도잉부터 영상 더빙부터 동시 통역까지 그리고 쓰기도 있는데요. 여기도 영작하기, 라이팅 이 화면에 밑에 아래 있고요. 그 밑에는 이걸 가지고 문제까지 있어요. 그래서 학습해야 될 요소들이 거의 25개나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화면들을 레벨마다 아이들이 학습하는 걸 가지고 선생님들은 이렇게 1단계부터 14단계까지 설계를 해놔서 교재마다 다 편성을 해놓고 실제로 저는 이걸 처음에는 벽에 붙여놓고 레벨링 학습 아이들한테 이거 보고 해 라고 했었다면 저희가 원장님들께 이제 이렇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템플릿으로 아예 드려버려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 순서도 저희가 다 배치해서 템플릿화 해서 드리니까 원장님은 이렇게 학생 과제를 그냥 이 순서별로 100점을 맞은 것, 더빙의 영상은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평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채점하랴, 아이들의 학습을 했는지 아닌지 점검하랴, 매일 물어보랴 이런 학습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AI 튜터가 다 알려줬고 이렇게 리포트로 다 정리화됐으니 원장님 어머님께 강사님이랑 선생님은 이걸 가지고 체크만 하시고 일일 학습 과정을 엄마에게 전송만 해주시면 일하시는 강사님들이 정말 수업에 집중할 수 있고 아이들 관리하는 데 집중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실제로 학원 외에 집에서도 학습을 잘 하고 있는지를 관리 집중을 할 수 있는 학원으로 바뀌는 거죠. 학원이 살아날 수 있는 경쟁력은 관리라는 거 아세요? 아무리 선생님의 역량이 뛰어나고 아이들이 좋다라고 하는 학원들이 있지만 결국 결제하시는 분은 어머님. 어머님이 만족할 수 있게끔 아이가 성장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러한 결과들을 보여줘서 강사 선생님이 수업하기에 너무 재미있는 학원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어머님만 해결된 게 아니라 아이가 숙제를 할 수 있는 거에도 해결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숙제를 하고요. 특히 강사 선생님이 우리 학원에 장기 근속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거를 제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4번째 주제는 강사도 해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5번째예요.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실 플레이스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론칭하기에 가장 마지막에 제가 개발했던 부분이 AI 어드민이라고 했는데요. 방금 제가 했던 수업, 제가 PPT로 만들어서 만장의 PPT를 여러분들 제공합니다. 수업 해결했어요. 내가 이제 학습 LMS 하는 거 아이들이 매일매일 학습 설계할 수 있도록 구조까지 다 짰어요.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장님의 업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때요? 학원 운영하려고 했더니 홍보해야 돼서 홍보도 블로그랑 인스타랑 뭐 유튜브랑 내가 뭐 카페랑 내가 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홍보.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학원에 출근을 하면 이제 수업 막 해야 돼요. 그리고 학생 관리를 해서 이렇게 뭐 결제,
출결, 그래서 엄마들한테 또 마치고 나면은 보강 잡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잘했으면은 이제 결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상담해야 되죠. 상담 진행을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하고 있는지 강사 관리까지 해야 되고, 강사하는 모든 이런 원장님 의존 구조들을 지금 책상 앞에서 야근까지 하면서 주말까지 쓰면서 머리 붙잡고 계시지 않은가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홍보를 해야 되는데 나를 붙잡고 있는 이런 많은 요소들 때문에 내가 너무 홍보도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실까요? 그래서 요즘 뭐 하고 계세요? 많은 커뮤니티에서 AI 강의를 많이 들어서 저 또한 그런 원장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강의를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로 저만의 어드민을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엄마들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어떤 원장님들이 원장님 교재 너무 좋다고 얘기 들었어요. 어드민 실질적으로 혼자 개발했다고 들었어요. 저도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는 원장님이시고 도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이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메이크와 AI로 개발을 했는데 복제가 안 되더라고요. 즉 하나의 아이디에 지금 원장님들이 계약 받고 계시는 이 개발 만드시고 계시는 시스템들은 결국에는 나만 쓸 수 있는 시스템이지 어떻게 누군가에게 내가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닌 거죠. 결국 다시 그분도 저와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결제 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결제는 또 결제 선생, 아카 2000 이런 것들로 제가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만들 수 있는 AI들이 결국에는 잘하는 것들도 결국 다른 페이지들로 다 구성되어서 이때는 이거 쓰고 강사 관리도 저거 쓰고 막 이렇게 이제 하나의 모여 있지 않은 플랫폼이 하나가 아니라는 게 좀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람 의존 구조에서 시스템 중심의 학원으로 가기 위해서 AI 어드민을 만들었고, 결국엔 제가 하고자 했던 AI 시스템은 수업 준비, 진도 관리, 과제 채점, 학생 리포트 이 부분 아까 쭉 이렇게 해결해서 자동화를 시켜놓고, 우리 강사님은 학생 관리, 학생하고의 교감, 엄마와의 교감, 칭찬, 동기부여 이런 티칭에 사람이 해야 될 고유 영역을 가지고 강사 역할을 분리시키고, 원장님이 파편화된 학원 업무를 완벽하게 AI로 통합시키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다양한 업무들을 통합하는 어드민을 개발을 했고요. 이제 지금까지 다 개별로 사용을 하신 학원 관리 시스템이 모여서 관리해준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AI를 많이 사용하시는 그것들도 다 넣어서 결국엔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개발할 수 있었고, 지금 교습비까지 이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까지를 계속 개인이 할 수 없는 영역까지 풀에이스는 아주 큰 비용으로 모든 거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께서는 운영을 하시는 부분에서 계속 수작업하고 행정 잡무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그냥 이미 만들어 놓은 AI 자동화 어드민으로 그냥 편안하게 수업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원장님이 직접 관리하는 학원이 아니라 나는 이 지역에서 이 학원만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이 학원을 가지고 1관, 2관, 3관도 오픈하는 이렇게 내가 운영 경영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똑같이 이렇게 원장님도 성공하실 수 있는 것은 결국 시스템이다. 학생 시스템, 학부모 시스템, 원장 시스템. 여기를 잘 사용하셔서 원장님은 이제 관제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계속 저의 첫 번째 장표에서 소개해드렸던 교재부터 수업부터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전체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자로서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저는 사업가입니다. 결국에는 개발은 제가 수익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1관, 2관, 3관 중등급까지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건 제가 생각했던 건 당연하게 이 학원 운영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지면 수익이 극대화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하락해야 되고 그리고 1인당 케어할 수 있는 학생 수는 굉장히 많이 데리고 와서 결국엔 지출을 줄이고 수익이 많이 올라가면 나에게 수익은 완벽하게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 구조가 뭘까? 자, 여기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와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결국엔 학원의 수익까지도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전 능률에서 제가 공개하지 못했던 이 안정적인 수익의 노하우를 지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수익을 만들어주는 구조라고 해서 공간구조 설계인데요. 이 공간구조 설계를 제가 4개의 프랜차이즈를 가맹했다고 했죠. 여기에는 자기주도 수업도 있었고, 그리고 티칭 수업도 있었고, 어학원 수업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장점들을 모았는데요. 그걸 가지고 제가 아까 살짝 보여드렸던 PT존과 GT존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 2가지 공간에서 수업을 해요 라는 거는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수익 구조를 만드는지는 설명드리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PT 30분, GT 30분의 순환 구조를 가지고 교실이 이렇게 2개를 순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하이브리드 시스템 3개의 교실로 운영하는 학원이에요. 저희 학원은 처음에는 22평에서 시작해서 이 공간을 만들었고요. 이게 커져서 지금에는 하나의 학원이 이제 35평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용 인원이 한 160명 정도 수업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결국에 3명밖에 없고 교실은 3개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지금 첫 번째 교실을 제가 구조를 잡을 때 2개의 반을 모집할 수 있는 16명 수용 온라인 교실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8명 그룹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실 2개를 만들고 나머지는 원장실 하나 이렇게 해서 완전히 학원 구조를 만들고 학원을 오픈했습니다. 자, 그리고 초등 운영과 중고등 운영을 별개로 운영을 했는데요. 한 학원에서요. 초등 운영은 이렇게 교실 3개를 가지고 교실 4개, 클래스 4개를 모집했어요. 보시면 여기에 있는 PT존 안에 1번 클래스와 2번 클래스의 존을 아이들을 구분을 시켜서 2개의 운영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각각의 클래스니까 교실 3개에 선생님은 3명이고 아이들은 4개를 운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동시에 수업이 딱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는 PT에서 시작했을 거고 어떤 친구는 GT에서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온라인 학습과 티칭 수업이 진행됐고 30분은 전체 학원에 종이 울려요. 학교처럼 종이 울리면 아이들은 자기 가방을 챙겨서 줄을 서서 문 앞에 섭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PT에서 GT로 오면 GT가 PT로 가는 형식으로 아이들이 순환을 하는 시간 2분 소요를 해요. 그리고 착석을 해요. 그럼 아이들은 공간이 바뀐 수업에서 다시 수업을 진행하는 수업 방식을 쓰는 거죠. 자, 여기에서의 노하우라고 한다면 이 친구들 2개가 바꾸는 거고 그리고 이 친구 2개가 이렇게 바뀌는 형식으로 해서 결국 수익 구조는 8명의 4개의 클래스를 운영하고 티칭 선생님도 30분마다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계속 티칭만 하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수업 구조의 PPT로 선생님이 바로바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준비돼야 되는 구조. 그리고 PT존에서는 선생님이 16명을 관리하려면 굉장히 아이들이 여기 집중할 수 있게끔 초세밀화되어 있는 학습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이 구조를 가지고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인 거고 저희는 이거를 1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까 그 단계에 아이들이 학습하는 그 단계를 굉장히 잘 설계했기 때문에 16명을 하나의 선생님이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초등은 이렇게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한 타임에 32명의 아이가 들어와요. 그래서 2시, 3시, 4시, 5시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고등 아이들이 있다 보니 이 친구들은 그 뒷타임으로 운영을 해요. 그러면 처음엔 제가 학원이 22평이었다가 이제 35평으로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아, 이렇게 구조를 바꿨어요. 방금 아까 전에는 8명 할 수 있는 구조로 처음을 했던데 중고등 아이들은 8명이 아니라 티칭을 하니까 12명까지 확장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룹 수업에 아까 32명을 봤던 아이들을 12명으로 해서 36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GT존을 8명이 가는 공간보다 조금 더 넓혀서 만약에 학원이 구조 GT존이 있다고 친다면 12명으로 확장도 가능하고요. 그냥 8명만 있다면 8명으로 해도 돼요. 즉, 이 구조를 처음부터 가지고 나는 이렇게 가겠다라는 구조가 없이 그냥 작게 시작해서 이거를 만들어 가다 보면 계속 수리비만 들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설계를 하고 지금 학원에 접목을 시켜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현재
그 뒷타임을 이렇게 40분, 40분, 40분으로 월수금, 화목금, 중등 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동시에 시작해서 40분 뒤에는 전체 교실을 이동하고요. 또 40분 되면 또 전체를 이동해서 하루에 2시간 수업으로 하기 때문에 PT 40분, 문법 GT 40분, 독해 GT 40분 해서 순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간 3개에 선생님은 어때요? 아까 그 초등에서 하고 있는 선생님이 그대로 중등 수업을 이어가고 있겠죠. 자, 그래서 초중등 통합수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초등 매일반 아이들이 낮 시간에는 2시부터 5시까지 하고, 그리고 중등은 5시부터 이제 7시, 그리고 고등은 7시부터 9시. 즉, 하나의 35평 안에 제가 이렇게 초중고 학원을 운영을 하고, 아까 아이들 특징이 뭐였어요? 5학년 지나고 중학교를 가도 퇴원을 안 하니까 결국 이렇게 장기 근속을 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학원에서 초중고를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초등만 운영을 했었어요. 중고등은 따로 저희가 그냥 수업을 진행하는, 처음엔 학생 수가 중고등이 없었으니까 거의 소그룹으로 그냥 그룹 수업으로 2시간 풀 수업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초등 아이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중고등 올라가는 시간부터 이 타임을 이렇게 만들기를 해서 결국엔 제가 40명 학원에서 80명 그리고 160명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건 이 구조로 갈 수 있었고, 현재 2시부터 7시는 4,500만 원의 수익이 있고요. 그 다음 9시까지 중고등까지 했을 때는 이제 학생 수가 더 받을 수 있어서 6,500명까지 수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2021년에 개발부터 시작해서 22, 23, 24년 동안 계속 이 구조로 설계를 하다 보니 지금 현재는 계속 3억, 4억 이렇게 매출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끝이기 때문에 2관, 3관 이런 식처럼 이제 확장을 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결국엔 원장님들께서 가고 싶은 목적은 여기가 아닌가 싶어요. 교재, 그리고 시스템, 그리고 학원 어드민, 그리고 이걸 운영할 수 있게 구조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까지가 원장님들께서 가장 바라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플레이스 모두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플레이스를 실제로 선택하신 이제 대전 원장님이신데요. 이 원장님은 중고 입시 원장님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초등을 고민하고 있으신 분이셨고, 저한테도 초등 플레이스 빨리 만나고 싶던데 저희가 런칭이 안 돼서 좀 기다려주세요 했던 분이 결국엔 1월부터 저희 거를 런칭하시고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플레이스 영어의 대전 PL 여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올해 1월부터 플레이스 영어를 도입을 했고요. 도입을 하고 나서 30명이 한 달 만에 늘었던 결과는 사실상 플레이스 영어가 그만큼 탄탄한 구조가 있는 브랜드이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건 파닉스부터 이제 코스부 PLA 단계가 가장 강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초등 영어만큼은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PPT가 준비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운영 방식들이 AI에 다 자동화로 녹아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플레이스의 장점인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운영비 절감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또한 운영비 절감을 하면 퀄리티를 좀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퀄리티 또한 굉장히 높았던 걸로 저는 원장님들 그리고 같이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그런 것들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파닉스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고, 스피킹, 라이팅이 전부 다 AI로 평가가 나오면서 이제 코렉션까지 아이들이 이제 원활하게 수업이 또 진행하고 숙제까지도 완벽하게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영어는 아무래도 스피킹과 파닉스이기 때문에 스피킹과 파닉스에 강한 학원은 플레이스 영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인건비가 절약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학원을 선택해야 되는데, 플레이스 영어를 하면서 사실상 일반 알바생이 와도, 파트 선생님이 와도 이제 영어의 수준이 사실은 높지 않아도 많은 수업들을 소화해내는 걸 보고, 그리고 보통은 파트 선생님들이 힘들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플레이스 영어 같은 경우는 흐름도가 정확하고 PPT나 모든 것들이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수업을 완전히 한 80% 제가 봤을 때 줄여줬다. 그런데 퀄리티는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 선생님 와도 마치 명강사처럼 수업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이 만약 저희 학원에게 운영비 절감과 그리고 또한 퀄리티 높은 수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운영비 절감을 할 수 있는 영어 학원, 그리고 그런 사업 구조가 가장 중요한 게 플레이스에서 그걸 제가 경험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생각을 해보면 AI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AI라는 키워드를 빼놓고 사업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현대 영어에서는 초등이라고 치면 스피킹과 라이팅이 있는데, 스피킹과 라이팅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이제 수능 영어가 없어지고 객관식이 없어지고 아무래도 스피킹, 라이팅을 앞으로는 평가를 할 건데, 미리부터 AI가 저희 학원은 플레이스 애들은 AI가 스피킹을 평가해주고 라이팅을 커렉션을 잡아주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AI가 도입이 된, 에듀테크가 도입이 된 그런 플레이스를 아무래도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죠. 운영비 절감과 AI의 도입.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플레이스에서 상상하실 수 있으시다. 저는 사업은 기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플레이스 영어는 4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아주 훌륭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전국에서 가장 브랜딩이 잘 된 업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플레이스와 함께 한다면 전국 각각 장소에 플레이스를 다 깃발을 꽂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매출을 올리고 싶다, 자동 운영을 하고 싶다, 제대로 된 초동 운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플레이스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께서 실제로 가맹하신 분이 저희 거를 실제로 사용하시고 이렇게 경험한 내용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이 가맹 원장님처럼 운영 난이도는 3분의 1, 그리고 수익은 3배로 가져갈 수 있는 사업 구조 설계를 만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요.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저희 플레이스와 함께 하셔서 수업이랑 강사 효율, 통합 관리, 데이터 자동화 4가지를 좀 뒷받침해 드릴 테니 원장님께서는 이상적인 학원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이제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어떤 플레이스의 가맹비는 어떻게 될까요?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8월 가맹 프로모션이 있는데요. 저희는 실제로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 이제 1인 원장님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저희는 실제로는 1인 원장님께서 결국에는 이렇게 사업화할 수 있는 학원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내가 1인을 시작하세요. 시작을 하시면서 결국엔 그 아이들을 데리고 계속 확장할 수 있는 버전을, 큰 모델을 보여드렸던 목표를 보여준 거지, 처음부터 그 설계를 다 해가지고 들어가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큰 그림을 그리고 가시고, 저희는 학원 브랜드이다 보니 이제 제공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브랜드의 가맹비는 9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8월 가맹 프로모션은 30% 해서 630만 원으로 제공을 하고요. 630만 원에는 저희가 넥소 전자칠판으로 65인치 전자칠판이 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네이버 최적화. 여러분이 네이버에 등록을 하시면 거기에서 이제 상위로 노출될 수 있도록 최적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최적화 포함. 그리고 초도물품 교재부터 교구까지, 다양한 브로셔부터 놀이 매트까지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리니까 여기에는 초도물품 세트까지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학원 제가 사면서 교육도 받고, 또 강사님들도 어떻게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교육부터 1:1 맞춤 점검 코칭까지 진행을 하는 교육부까지 해서 모든 게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 630만 원의 혜택을 모두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학원 컨텐츠, 학생 컨텐츠비가 어떻게 돼요? 라고 하는 질문에 저희는 교재가 2권 있어요. 주교재 SB, 그리고 플레이스북 워크북이 있는데 두 교재가 15,000원이고요. 그리고 이러닝과 그리고 아까 AI 어드민 있죠? 이렇게 2가지를 사용하시는 비용이고 15,000원입니다. 이러닝은 부가세가 별도로 1,500원이 붙기 때문에 총 합치면 31,500원이고요. 저희는 이거를 원장님께 받지 않아요. 어머님께 결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등록하실 때는 어머님 결제를 뺀 교습비로 원장님의 교육비를 설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텐츠비가 제공되는 것까지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 시간 이후로 원장님께서 혹여나 저희 플레이스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저희가 준비한 건 내일 목요일 11시에 방금 설명해드렸던 그 모든 시스템을 실제로 보고 싶어요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재, 그리고 학생 LMS, 원장 어드민까지 직접 시연해서 보여드리는 실제 줌 미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옆에 QR이랑 저희 댓글에 보시면 링크가 있거든요. 이제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은 QR을 못 넣으실 수가 있으니까 댓글에 있는 링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줌미팅을 봤어요. 그런데 나는 실제로 운영하는 학원이 직접 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저희 전국 학원 투어 설명회가 원료 쭉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고요. 바로 당장 가장 가깝게 8월 7일 부산 그리고 8월 8일 대구에 실제로 저희가 사업 설명회와 투어 설명회를 전체 교재, LMS, 어드민크 다 보여드리는 실제 현장 설명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우신 분들은 이것도 신청을 하셔서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오늘 플레이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브랜드 중에 가장 탑티어 그리고 가장 기다리셨던 결과, 흥미가, 재미가 성취를 이루어서 결과를 이루는 시스템, 이걸 혹시 찾으신다면, 중고 연계된 초등 프로그램을 찾으신다면 저희 플레이스 영어와 함께 학원 운영의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 플레이스의 5년간 검증된 시스템으로 빠르게 지역 선점하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저희 이 다음 준비되는 현장에서 꼭 좋은 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플레이스는 정말 그 어떤 브랜드보다 능가할 최고의 브랜드고요. 여기서 더 궁금한 내용식은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큰 곳에 온 게 처음이라서 너무 새롭고 그리고 저한테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플레이스를 들어가고 나서 사실 많은 학생들이 모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그 원하는 브랜드였기 때문에 사실상 받아들이게 돼서 너무 좀 기분이 좋은 상태고요. 2026년 플레이스 영어 출범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많은 프랜차이즈를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한계가 있어서 플레이스를 처음 접하고 나서 너무 단비처럼 느껴졌어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영어 교육의 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부터 고등학생까지의 모든 한 학원에서의 결과를 내는 최초의 프랜차이즈가 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